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한 브라우징에 저 링크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링크를 클릭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안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안전합니다. 거의 대부분 안전하다고요? 네, 그래요? 저 링크를 클릭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뭘 해보고 싶었냐면 제가 우리나라의 가이드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정보 이런 거 가이드. 나오죠. 과연 여기는 100% 맞는 말인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 번째 보실게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등에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에 주의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게 문제죠. 저걸 개인이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꼭저 내용이 문장이 틀리진 않아요. 네. 근데 원래 어려운 거예요. 저걸 주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메시지 등 URL 링크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일을 하면 외부에서 컨택 오잖아요. 네. 저한테 메일 보내셨잖아요. 네, 회사로. 네. 그러면 메일 처음 보내실 때는 어떻게 분류되냐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로 분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분류하고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는 없는 거죠. 아,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미리 전화를 했어. 메일을 보낼 겁니다. 라고 밝혔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면 실제로는 저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고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따져봐야죠.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기. 우리나라 사람들 바로 삭제 안 합니다. 네. 혹시나 또 필요하면 어떨까 이런 맞아요. 생각 하거든요. 비밀번호 설정하고 주기율 변경하기.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 얘기입니다. 사이트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답니다. 그리고 기억을 못 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파일은 열어보지 않게 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일 해야죠. 네, 최신 버전의 운영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기. 운영체제만 업데이트하면 되느냐?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백신 프로그램 설치 검사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게 돼 있는데 저게 만병통치약이냐? 네, 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인증. 앞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인증과 관련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건 똑같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넣으세요. 라는 거거든요. 저 아이디 패스워드는 만든 사람만 알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에 대해서는 원래 크게 단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저 그림에서 아까 보시면 너가 뭘 알고 있냐, 너가 뭘 갖고 있냐, 너 누구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단지 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 있는 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돼요. 네가 뭘 알고 있냐? 비밀번호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오. 제일 낮은 수준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너가 뭘 갖고 있냐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SMS 인증, 문자 메시지 보내주잖아요. 네. 네, 이게 맞아요. 우리나라라서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입할 때 신분증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넣죠. 이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해외는 벗어나고 그냥 개통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네. 나도 네. 그렇게 했네. 네, 굉장히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니? 네 명의의 것을 활용해서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너 누구냐? 그래서 눈, 지문, 뭐 정맥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절대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뭐 자르면 됩니다. 네, 자르면 되고. 근데 이제 서비스에서 저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제공해 주거든요. 네. 근데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2단계 인증이라고 흔히 네. 말하는 네. 뭐 네이버에도 있죠. 2단계 네. 인증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샀어. 새로운 기기를 샀어. 거기서 갑자기 원래 이 전화기에서 뭔가를 하래.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다 해놓으셔야 돼요, 원래는. 안전하게 쓰시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 하면 사용성은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있는 게 좋긴 하죠. 예를 들면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털려 나갔어요. 네. 아이디 패스워드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안 쓰시잖아요. 네. 네. 아이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래요. 근데 핸드폰에서 제가 눌러줘야 돼요. 나갔잖아요. 아, 그럼 못 들어가지. 네, 그럼 못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인증의 수단을 저 세 가지 중에 어느 정도 단계는 갈 수 있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워드 얘기를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 이제 가이드에 많이 나와요. 읽어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특정 패턴을 갖는 패스워드 쓰지 말라고. 삼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바탕으로 구성된 패스워드 쓰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대체 뭘 패스워드로 하라고? 패스워드는 내가 아는 걸 쓰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럼 그렇죠. 뭘 써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럼 까먹죠. 그러니까 이제 쳇바퀴 돌죠, 계속. 네. 네. 귀찮아지고. 네. 그러게 도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비밀번호를 어렵게 해야 되고 꼭 기본적으로 주는 거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 네. 얘기부터 먼저 해보려고 해요. 네네. 네. 공유기 같은 거 구매하시면 예전에는 위에 그림처럼 돼 있었어요.
패스워드 어드민, 유저네임 어드민. 그래서 요즘에는 공유기 같은 거 하시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패스워드가 그나마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저거보다 요즘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디폴트 패스워드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매뉴얼이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찾으면 돼요. 오, 다 저렇게 돼 있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IP가 있어가지고 로그인 하래요. 어드민이래요. 넣어요. 로그인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디폴트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버리시고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네. 왜 패스워드를 어렵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공격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정보를 수집을 할 건데 네. 근데 그 사이트만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해요. 그럼 여기하고 저기하고 저기 다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 정보가 여기에 이만큼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판단은 틀린 거예요. 공격자는 시간도 많고 볼 수 있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저기 정보를 다 모아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공격자들의 행태가 저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절대 보지 않아요. 비밀번호가 이렇게 하나 털리잖아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A 사이트에 털렸어요. 그럼 A 사이트에 그거를 넣고 들어갈 것 같잖아요. 다른 데도 다 넣어요. A도 넣고 B도 넣고 C도 넣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걸리겠죠.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통 네이버가 해킹 당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네이버에서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가 탈취당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서 네이버와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의 보안성이 네이버보다 떨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털린 게 이 사람 아이디 패스워드 이건데? 넣어요. 로그인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이제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패스워드를 암호화하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네네네. 그럼 암호화돼 있으면 사람들이 암호화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못 볼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보죠. 암호화를 했다는 건 암호화를 했고 키가 있다는 거죠. 그럼 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네요. 그렇죠. 그거 다 풀면 돼요. 그래서 풀어요. 저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풀어요. 또는 키가 없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무작정 대입해서 풀기도 해요. 예를 들면 1, 1, 2, 1, 2, 3 이렇게 계속 넣는 거예요. 무작정. 다 해보는 네, 거. 그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쉽게 하면 빨리 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쟤네들 연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1부터 100까지 돌리는데 그냥 엔터 치면 다 이미 연산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쉬운 패스워드 하시면 네. 빠른 시간에 털리죠. 그러니까 어렵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슈퍼맨 저런 거 쓰시면 바로 털리고요. MD5 해시밸류라고 돼 있는 쪽의 값을 가지고 슈퍼맨을 맞추는 거예요. 슈퍼맨은 사전에 있는 단어겠죠? 그렇죠. 네. 유명한 단어잖아요. 고유명사? 털리겠죠. 저 털리죠. 밑에 있는 저 문장 있잖아요. 저 문장을 다 넣으면 오른쪽에 나오거든요. 네. 저 문장을 다 맞춰야 됩니다. 슈퍼맨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죠. 길면 길수록 좋다. 일단 길어야 돼요. 긴 게 좋아요. 보통 이 정도 알고리즘 쓰시고요.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어드민이라는 글자를 샤1으로 돌린 거예요. 네. 해시 알고리즘 그럼 결과가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샤256은 길게 결과가 좀 길죠. 네. 샤512는 결과가 더 길죠. 네. 네. 강도가 세지는 거죠. 세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저렇게 길어지면 뭐합니까? 어드민인데. 그렇죠. 저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렵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상대방이 어떻게 패스워드를 크랙을 하려고 하냐면 C 다음에 무슨 글자가 가장 많이 날까요? D요. 그러면 D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통계로 나오겠죠. 그렇게 후보 패스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패스워드를 만드는 입장이에요. 이제 사용자예요. 전 C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네. 다음에 D 쓰실래요? Q 써야죠. 그쵸. 모르게 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게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백신 보시면 백신을 검증을 해서 막 이렇게 순위도 매겨주고 왼쪽에 이게 AV 테스트, 오른쪽에 이제 그 바이러스 블리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검증해 준 거예요. 뭐 안랩 이런 데서 들어가 있어요. 오. 점수 잘 나와 있어요. 안랩도 점수가 잘 나오네요. 네, 점수 잘 나옵니다. 저거 쓰면 되겠네요. 문제 없겠네요. 그렇죠. 네.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 점수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를 보면 돼요. 말씀해 드리자면 악성 코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테스트를 돌려요. 네. 그리고 정상인 것도 같이 넣어서 돌려요. 악성인 게 있고 정상인 게 있어요. 네. 얘를 탐지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얘를 잘 탐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개수를 충분히 많이 늘려서 이걸 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미 악성인 걸 아는 상태에서 넣네요. 새로 나온 건 어떻게 해요? 악성인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그럼 걔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면 백신을 쓰지 말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는 어느 정도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그 이유를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그랬던 그래프거든요. 백신은 저 초록색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 100%는 절대 안 만들어줘요. 네. 안 만들어주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준다. 이미 알려져 있는 거.
이미 알려져 있는 거에 당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 것들은 못 막는 영역이 존재해요. 아까 100%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인데 저걸 0으로 놓고 쓰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놓고 쓰실 건지 어떤 거를 하실지는 선택하셔야겠죠. 안전한 사이트 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어디가 안전한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제 구글 크롬 같은 경우 저렇게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던 사이트 그런 것들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기도 할 거예요. 떠요. 네, 그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저게 근데 되게 희한한 게 가끔요. 네. 공공기관 사이트가 저게 빨간색으로 떠요. 맞아. 그게 이유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빨간색, 초록색을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알면 돼요. 거기 이제 보통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인증서라는 걸 줘요. 맞아요. 그 인증서가 가용하냐 가용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증서를 쓰고 있었어요.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뭐 2년, 1년, 3년 있단 말이에요. 3년 전에 갱신을 안 했어. 그럼 만료됐잖아요. 네. 그러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하면 좋은데 초록색으로 떴어요. 네. 그런데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뭐 피싱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진짜 인증서 갖다 박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로는 주소를 외우면 편해요. 네이버잖아요. 네. naver.com. 근데 주소를 안 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게 특이한 게 옛날에 구글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잘못 치는 패턴이 있어. 아, 예, G5인데 GOGGLA 막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가면 구글 비슷한 사이트가 돼 있어. 네. 되게. 오. 진짜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사이트들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잖아요. 그럼 네. 그런 부분들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피싱 메일 보낼 때도 뭐 그런 유사한 사이트 도메인 따다가 그렇죠. 메일 보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는 제가 알고 있는 주소가 맞는데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그럼 내 컴퓨터가 일단 뭔가 문제가 된 거예요. 선 털렸고 그 위에 내가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접속하면 네이버에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주소에도 네이버라고 써 있는데 다른 사이트예요. 아, 그럼 그냥 내 망이 털렸거나 내 컴퓨터가 털렸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갔죠 이제 그거는. 네, 그건 좀 힘들어요. 이제. 아, 그거 좀 힘들어. 힘들어요. 아, 인정하셨어. 거기는 힘들다. 그거는 일단은 감염이 됐잖아요, 뭔가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빨리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안전한 사이트에 들어갈 거냐, 이거 잘 읽어보시면 돼요. 메일 같은 경우 HR 매니저한테 메일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오퍼레이터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죠. 읽어보죠.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닫으면 돼요. 나한테 저런 게 올 리가 없어. 아니면 전화해보거나. 카톡 같은 것도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전화 안 되니까 톡을 달라는데 전화 안 돼 톡을 주면 톡은 뭘로 봅니까? PC를 본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 시간이면 집에 갑니다. 근데 안 가고 계속 저러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의심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은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뒤에 다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는 목적 지향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로그인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만 봐요. 그럼 거기로만 달려가니까 다른 데 이상하게 돼 있어도 내가 로그인할 곳이 여기니까 난 일단 로그인 해야 된다. 그치.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단을 보시면 이제 링크 클릭하는 거. 그러니까 안전한 브라우징에서 링크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링크를 클릭하는 게 맞냐 아니냐. 안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거의 대부분 안전합니다. 거의 대부분 안전하다고요? 네, 그래요? 저 링크를 클릭하는 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클릭하시는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 괜찮아요.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 뭐 뭘 다운받아라, 뭐 정보를 입력하라. 근데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클릭하자마자 다운이 강요되는 그런 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앱이 다운로드 됐으면 어. 설치가 지금 됐나요? 아니죠. 설치 안 하고 지우면 돼요. 파일을 주면서 강제로 설치하는 건 가능한데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용을 들면서 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런 행동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클릭하면 뭘 다운로드 받거나 어떤 페이지를 보내서 뭘 입력하고 거기서 뭘 또 다운받으러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설치하라고 하잖아요. 네. 안 하시면 되고요. 네. 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저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럼 왜 지우라고 하느냐? 잘못해서 저걸 눌러요. 그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예 못 보게 지우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쓸데없는 다 지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우시나요? 저걸로 지우지 않아서 문제 생길 거면 저는 진즉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저는 지금 당장 이걸 열어도 저도 170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메일은 장난 아니에요. 저는 4,95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 메일 박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안 점검 하시는 분이 안 지우시니까 네, 그래서 뭘 보여드린 게 확실할까 싶어 제 거 갖고 왔습니다.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왼쪽은 제가 구글에서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은 제
맥북이에요. 네. 네. 업데이트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중요한 건데 업데이트 하려면 대부분 운영체제 업데이트만 생각하세요. 네. 네. 이게 다 업데이트 해야 될 겁니다. 와.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윈도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핸드폰, iOS 핸드폰, 맥, 그다음에 오피스, 한글, 집에 있는 홈 라우터, TV, 셋탑박스, 셋탑박스 하면 뭐 IPTV 보는 거 그것도 네네. 있고요. 애플 TV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셋탑박스. 집에 있는 프린터 업데이트 해보신 분 없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전 프린터를 그래서 네, 안 둬요. 없어요. 네. 네, 그다음에 CCTV 펌웨어 업데이트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운영 체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거 말고도 뒤에 점점점이잖아요. 네. 집에 있는 IT 기기는 뭐 가능하신 건 다. 아. 네. 업데이트를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훨씬 낫죠. 오. 왜냐면 업데이트 왜 하라고 하냐면 누군가가 아까 버그 바운티 해가지고 취약점 제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크리티컬한 게 나왔는데 패치 안 하고 있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거죠. 업데이트는 꼭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아무 데나 다운로드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왼쪽이 정상이고요. 오른쪽이 비정상이거든요. 네. 구별 못하죠. 왼쪽이 정상 사이트인 거예요. 오른쪽은 구글 크롬 다운로드 받는데 익스플로러는 왜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왜 이러고. 여기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이유가 있어요. 저 사이트는 신뢰도가 구글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내려주는 파일 자체가 그 파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파일이라는 건 원래 정상 파일이 있으면 뒤에다 하나 붙여가지고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실행시키잖아요. 그러면 두 개 동시에 실행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아무 데나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다 누가 뭘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받지 말라고. 정품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웬만하면 정품 쓰시는 게 좋고 정해진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만. 그리고 필요 없는 건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정보 보안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이트 해커들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이후로 엄마를 조금 안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조금 엄마가 맨날 보내거든요. 이거 클릭하지 말려. 이런 거 오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맨날 보냈어요. 조금 의심되는 거 있으면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라. 다른 데서 확인해봐라. 그런 그게 거. 제일 좋죠.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